네, 정치여담연합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회담이 현재 꽉 막힌 전국을 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죠. 자, 먼저 윤 대통령 취임 3년차 이뤄지는 첫 영수회담. 자, 세 분이 뽑는 오늘의 관전 포인트부터 한마디씩 듣고 갈까요? 저는 마지막에 합의문 발표는 없지만 양쪽이 이제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합의에 준하는 마지막 멘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시적으로 어느 부분을 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 불안해한 것이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진영 정치, 늘 소통은 없이 싸우기만 하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바로 합의문 발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 어떠한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전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느냐 이겠죠. 네. 총선 패배 이후 총선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실망이 지금 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결단을 했고 그 과정에 잘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경청이 그냥 한 번 들어보겠다인 건지.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 그러면 좀 주의 깊게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겠다.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 단어를 정상적으로 쓰고 계시는 건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예정 시간은 1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각자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고는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얘기가 잘 되면 함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 얘기로는 각자가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종근 평론가님.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난 건 아니에요. 가끔 행사장에서 만나서 막 악수도 하고 잠깐 환담하고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뭐 참모들이 같이 배석을 합니다만 올해 만나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건데 자, 어떤 표정일까?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윤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저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식사라든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친화력 있게 지금 정치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딱 한 사람, 즉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만남은 없었지요. 아마도 윤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신의 어떤 노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또는 뭐 눈짓이라든지 많은 부분 기대 이상으로 친화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의미에서 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로서 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그런 이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아마도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볼 겁니다. 수권 정당의 대표로서 이런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문제만 지적을 하고 또 그 문제에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 국민들이 과연 이게 대안을 갖고 있고 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야당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면 옛날에 성남시장 시절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시장님은 너무나 이 표현이 좀 거칠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랬더니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마이너리티라 그렇지만 내가 메이저가 되면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야당 대표 진짜 인정받아야만 하는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니까 과연 마이너리티에서 메이저로서의 어떤 그 바꿈 태도의 바꿈이 있을까 하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회담 앞에서 하실 말씀, 이른바 모두 발언은 이제 촬영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고요. 자, 김상일 평론가님. 이 보니까 회담이라는 것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예정된 상태에서 1시간
딱 맞추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보다 네. 짧거나 아니면 더 길거나 게 대부분인데 네. 짧으면 되게 이게 결렬이고 네. 길면 이제 좋은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아주 정상 간의 회담 내지는 이렇게 치열하게 무언가를 합의해내야 되는 회담은 짧을수록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민심을 경청하고 어떤 의견을 수용하는 회담은 좀 길수록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 크게 결단하는 모양새로 만났고 이재명 대표도 많은 의제의 조율 가운데 삿바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또 결단을 하는 모양새로 만나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약간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분위기 속이라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기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이야기거리를 한두 개는 더 선사하려는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그 제스처들이 흉내만 내는 제스처가 될지 진정성을 가지고 내는 제스처가 될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문희 전수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참모들을 셋씩 데리고 같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석한 상태에서 만나는데 또 관심이 그러면 이 이른바 좌우를 물리치고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만 독대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도 보면 단독 회담 일정은 별도로 빼놓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이제 세 차례의 실무 회동 과정에서도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공개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석자를 셋씩 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만약에 단독 회담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무슨 얘기가 왔을까 궁금해하면서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단독 회담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이렇게 배석자를 둔 상태에서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종호 평론가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성사된 회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인가가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일단 의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이미 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고 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3+1이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는 다 뚜렷합니다. 일단 특검법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한 25만 원 전국민 재난은 아니죠. 전국민 지원금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이런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와 또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면서 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사실 협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만남이란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꼭 이거 하나만은 들어달라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차대조표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야당이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다 합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번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와 만났을 때 이동관 당시에 홍보수석이 이보다 더 좋은 회담이 없었다라고 극찬했어요 그때.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최재성 대표 비서실장도 네. 실무 회담과 같은 회담이었다. 상당히 많은 분 7개항에 걸쳐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정세균 대표 돌아와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추미애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끌려다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협 본 것을 전부 다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너가 아닌 그런 대표가 이렇게 협상을 많이 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꼭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아마 서로 교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수를 따질 건 아닙니다만 두 분이 대화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요구하는 입장일 테고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들어주고 또 반대 요구를 하는 과정일 텐데 아무래도 협상의 주도권은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 더 많지 않나 이런 보도들이 많더군요. 근데 이제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누가 먼저 의제를 선점하고 세팅하느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먼저 국정 협조와 관련된 의제들을 막 던져놓고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말리면은 이제 많은 시간을 그 얘기하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뭐 야당 대표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번 회담의 부담은 대통령에게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총선의 민의가 확인된 직후의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리고 총선에서도 이야기됐던 것들을 민의를 전달한다라는 차원에서 가감없이 전부 다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최상병 특검이 됐든 뭐 그다음에 뭐 이종섭 대사의 어떤 임명의 어떤 방식이 됐든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어떤 책임지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는 다 비정상적으로 책임지는 방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선 민의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달을 수용을 얼만큼 하느냐 그리고 수용을 하나를 하든 전체를 하든 간에 수용을 한 것이 국민에게 느낌이 되게 체감이 되게 그동안 체감 못하게 해가지고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체감이 되게 수용하고 체감이 되게 변화하느냐는 대통령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변화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가 있고 그 부담은 대통령에 훨씬 크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민의를 전달을 하고 그걸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번 회담은 오히려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인의 위상을 인정받는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 2시 22분 27초입니다. 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두 발언까지 모두 끝나고 방송 카메라가 밖으로 빠지고 이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을 시간인데 자 모두 발언 공개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보내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받는 즉시 보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영수회담에 어떤 생각을 밝혔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양만의 논설위원. 윤 대통령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두 분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다. 이걸 가를 지표는 뭘까요? 오늘 회담에서 오갈 이야기들 의제를 아까 뭐 보셨고 또 말씀도 드리셨겠지만 크게는 이제 민생 이슈가 있을 거고요. 특검 법안, 특별 법안,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덩어리가 될 텐데 그나마 조금 의견의 접근, 합의까지는 뭐 큰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질 만한 부분이 이제 민생 부분일 것 같고요. 민생은 크게 민생 회복 지원금과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 이 정도에 될 텐데 민생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다 접어두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던 시점이 뭐라고 했냐면은 민생의 참혹한 현실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라도 민생 분야에서 결론이 모이면 좋겠다. 이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성과의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검법안이나 특별법안 이런 부분들은 5월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안이라든지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분명히 하겠죠. 네. 이때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성과의 기준일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듣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아쉬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나 내치에 있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여야 영수회담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요청한다기보다는 듣겠다고 하고 있어서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이건 수용하겠다. 그 대신 무엇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가 오가야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합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견이 접근이 돼서 네. 앞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그 정도가 현실적인 성과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첫 영수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다룰지를 두고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죠. 자, 여야에서는 그럼 이번 영수회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 민심을 대통령이 받을지, 수용할지, 그 시험대가 되는 자리이다. 결국은 민심에 답하는 자리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이라든가 국정기조 대전환을 문 대통령이 그 민심에 대한 반영을 답할 자리, 또 그 민심에 대한 실행을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요. 또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아니면은 또 고위급 회담 이제에 대해서 정례화. 예를 들어서 뭐 여야 정이죠. 여당이 오늘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당까지 넣어서 여야정의 어떤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이런 식으로까지 진전이 된다면은 좋지 않겠나. 네, 뭐 역시나 여야 온도차가 뚜렷한데, 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번에 영수회담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 평론가님. 네. 일단 다양한 예상을 제가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 어느 선까지 제안을 하고 나설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그 맥락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대통령의 민심 수용의 시험대.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시험대만 만들어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명시적으로 요청들이 되면, 변화에 대한 요청들이 되면 그거의 답은 대통령이 해야 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 확인, 대통령의 변화 확인을 위한 어떤 민심 전달과 요청이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더더욱이 성공이겠죠. 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만나는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이면서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하느냐라는 게 하나의 잣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협치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기틀이 마련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어떤 형식, 어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된다면 이 두 가지가 저는 큰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나는 받아들이는 그 수용하는 이슈. 그 두 번째는 앞으로 이슈들을 협치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 틀이죠. 그게 얼마나 마련되느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또 참모들도 소개시켜주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제 뭐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네요, 이정훈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안 나와서 네.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장면,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장면, 그 다음에 배석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악수하는 장면까지는 상당히 눈 마주침, 미소, 또 여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와 또 대통령에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모두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을 듣고 있는 장면. 내용에 따라서 좀 심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을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대목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그 읽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조금 심각한 어떤 표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청하는 어떤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진중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아까 그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물론 비디오만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민생회복지원금 정도만 의견 일치를 보일 거다 이런 예상을 내놨는데, 민주당의 제안이 대충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받고 역제안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자,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워딩이 저는 또 준비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특검법 같은 경우도 무조건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각 특검법마다 사실은 독소 조항들이 몇 군데 있다. 그것을 좀 더 여야가 합의해달라.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그것만 되면 받을 수 있다 정도만 되더라도 좀 대통령이 상당히 특검법에 대해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당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수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 원래 그 시간 이후에 하라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숙려하라라는 뜻으로 패스트트랙을 했으므로 여당의 전향적인 어떤 태도를 이끌어내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재난이라고 자꾸 입에 붙어서 그 지원금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디테일하게 얼마다, 내지는 이걸 선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생에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더 이제부터 액수라든지 혹은 방법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회담을 해다오, 그러니까 협상을 해다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단계적으로 조금씩 입장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물론 민주당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준비된 어떤 발언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